북한과 러시아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어버이로서 지키겠다는 인민들을 러시아의 총알바지 용병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여러 증거 자료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규모도 1만 2천 명 정도로 예상되며 특수부대도 수천 명 포함된 숫자라 충격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들의 몸값도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월 약 2,000불, 그러니까 하나로 약 276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게 됐다는 사실도 드러난 건데요. 며칠 전 해외 주요 언론 미국 CNN 방송, 독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고용한 외국인 병사들의 월급은 2,000불에서 2,300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자국민 병사의 월 급여액으로 알려진 20만 루블, 약 286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거액이지만 병사들이 북한 정권에 바치는 상납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급으로 전쟁터에 내몰린 처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죠. 오늘은 이처럼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북한 병사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첩보 이것저것을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사건을 분석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조건으로 파병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그간 외국인 입대자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살펴보면 파병된 북한군의 처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갓 입대한 병사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스리랑카 출신 러시아군 병사는 일시금으로 2,000불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반면 러시아 병사는 많게는 190만 루블의 일시금을 받아 외국인 병사와 10배가량 차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동영상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첩보를 종합해보면 북한군은 병사 1인당 월급 2,000달러와 약간의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북한군 병사들이 아니라 북한으로 바로 넘어갈 돈이기도 합니다. 북한 인권보고서에 게재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휴식 없이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에도 임금의 70% 이상을 북한 김씨 정권에 상납해야만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망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은 러시아가 북한군 사상자에게 러시아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운더록스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네팔인 전사자 유가족에게 전화로 사망을 통보만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러시아군이 외국인을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 러시아에는 외국인 용병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을 용병으로 고용했으며 이들은 대체로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리랑카, 네팔, 쿠바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북한군도 아마 정말 전장에서 싸늘하게 전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한 달이라도 더 버티면 2,000불을 벌어들이는 착취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해 소름이 끼치는 지점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파병 북한군이 전 세계에 발각되며 이들을 최전선에는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블라디미르 포포프는 북한군이 언어, 문화 장벽으로 당장 전장에 투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의 시선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러시아 본토에서 철도, 교량, 군사 인프라를 보호하고 유지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 극동이나 시베리아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그곳에 있던 러시아군을 최전선에 보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북한 뜻대로 러시아의 면도 세우면서 전 세계 비난의 화살도 살짝은 비껴가고 북한 병사들이 단 한 달이라도 더 생존해 2,000불씩 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죠. 하지만 이것도 다 잠깐일 것 같습니다. 북한군은 어떤 형태든 새로운 실전 전투를 경험할 것이며 6개월에서 1년가량 준비를 완료하면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 국동지역의 아시아계 소수민족인 부랴트족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결국 최전선 전투 참전이라는 미래 계획을 뒷받침하죠. 북한은 1만 명이 넘는 차단급 부대를 파견했다고도 알려지는데요. 이 부대의 정체도 소상히 밝혀집니다. 해당 부대는 제11공수 강습여단 소속의 부랴트 특수대대로 북한 군인은 최소 3,000명, 최대 1만 명가량이 포함된 조직인데요. 부랴트는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가리키는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가 이들 부랴트족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받고 파병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또 다른 유럽 현지 언론인 BBC도 이에 대해 보도하며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자는 북한 병력은 이미 자국산 소형 무기와 탄약을 가져와 전투태세를 갖췄으며 일부는 벌써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어 있다.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로 러시아군은 이를 밀어내기 위해 격전을 치르고 있다. 북한군은 수많은 러시아군을 잃고 러시아 내에서의 여론 형성에 좋지 않은 전사자를 줄이기 위해 위안 부담이 큰 전선에 한국인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전선 영상에서도 작고 삐쩍 마른 아시아계 병사들의 모습이 확인시켜주기도 했죠.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곧 대규모로 최전선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러시아는 절박하게 또 아나무인하게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해 군사적,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짚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과 미사일을 받아 전선에 투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한군 병력까지 받아들이며 전쟁을 지속하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산 무기가 발견되며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무기들의 품질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불발탄이 자주 발생하고 오폭으로 인해 아군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 무기는 사건 사고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북한이 이렇게 절박하게 전쟁에 개입하고 있을까요?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병력 손실을 북한군으로 메우고 북한은 이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북한 병력을 이용해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덜고 북한은 이를 통해 자국 경제난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병력과 노동자를 러시아로 파견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단순히 병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바스 지역 재건을 위한 노동자들도 파견 중인데요. 이미 지난해에도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바 있죠. 즉 김치 정권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아낀다는 인민들을 노동자와 병사로 부려먹으며 모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정보망에 완벽히 포착되고 있는 상태로 앞서 보신 영상과 정보들처럼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죠.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해 전 세계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이들의 불법 행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 병사들을 강제로 전장에 내보내 국제법을 어기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불법 파병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진짜 북한군이 파병된 게 아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구라파 선진국들이 주축인 나토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북한의 불법 파병, 그러니까 자국 인민들을 3,000불에 팔아넘긴 김치 독재자를 타도하며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터에 온 일은 절대로 없다던 러시아는 사진과 영상 증거가 나오자 이제야 전쟁에 파병은 오지만 전쟁 업무가 아니라 후방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은 정말 열악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파병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가 러시아군 체포조가 나서 잡아왔는데 사유가 배고파서 자유를 찾아 귀순하려고 였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전쟁이 탈북의 기회로 작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나토에게 맞파병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우는 유럽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보자면 북한군의 집단 탈영 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허술한 통제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일, 즉 북한 정권의 붕괴,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는 평화가 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